안녕하세요. 한 주간 투자가 참 쉽지 않았죠? 예.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이게 진짜, 이게 뭔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라고 생각될 때, 좀 접었어야 되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현금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주식 시장이었어요. 거기다가 금요일쯤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와 이건 진짜 더 재봉쇄 위기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고 앞으로 이제 여행도 가능하고 이제 소비 활동도 더 하고 뭐 저녁 때 술도 먹고 뭐도 사 먹고 뭐 야외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과 그런 확산 속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벌써 왔을 것이다. 지금 그 뭐 PCR 검사로도 검출이 안 된다고 하고 두려움에 막 가득한 뉴스들이 잔뜩 나와 있는 시장을 그런 주말을 보내고 이제 월요일 아침 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 본 걸로 기억하고는 미국은 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영국은 3% 이상, 프랑스도 3%. 유럽, 미국 지금 모두 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럴 때를 대비해서 뭐 인버스 투자도 하고 있고 현금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상승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는 정말 두려운 월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식 투자나 이런 상승에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말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걱정이 되는 만큼 많이 공부도 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월요일 되면 당장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두려움 마음 앞에서 이게 원래 주가의 유동성이 아닌 악재 안에서 주가를 지켜보는 투자자의 심정이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두려움 속에 기회가 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3월 달에 1400까지 폭락하던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내다 팔았어야만 하는가? 그 당시에 매수를 했고 그 당시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승하는 장을 누리지 않았나. 어느 정도 본인이 상승하는 폭을 제한하게 돼서 중간에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폭락하는 장 안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다.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인간이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 그 사업 자체가 활동이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업종이 있긴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더라도 우리가 꼭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해내는 기업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는 두려움에 의해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원래의 주가를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투자하시거나 투자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더욱더 투자의 기회를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당장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잘 보고 있던 그런 기업이 가격이 갑자기 내려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 영상을 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을 분석할 수 있고 또 올바른 기업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슈 관련해서는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의 재확산 그리고 재봉쇄 위기에 따른 이슈 사항과 또 금리, 또 유가, FED 의장의 연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업을 처음에 고를 때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지 몰랐어요. 다 물어봐요. 지금도 제가 주식을 한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하는데, 뭘 사야 되는데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뭘 사야 되지? 뭐가 더 좋은 거지? 뭐가 안 좋은 거지? 근데 처음에 책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을 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의 상장사죠. 기업의 이제 갑사, 그러니까 상위의 기업 오더를 주는 클라이언트 기업 중에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투자를 했죠.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투자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무리 책으로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분석이 없고 또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내가 예측할 수 없다면 아무리 내가 거래하고 있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했을 때 장기간 내가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것도 아니야.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죠. 네. 그래서 얻게 된 게 ETF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국내의 ETF 중에 국내 증권사 국내에 그 ETF를 운영할 수 있는 운용사들 중에 국내의 업종과 국내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해외 업종과 해외 지수에 투자하고 있는 ETF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그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기보다 그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리스크를 그 기업이 망했을 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리스크지만 이 기업이 망하지가 않는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승하게 될 것이고 상승하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기업은 언젠가는 그 상승하는 상승률 위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빨리 투자하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다. 예. 그거는 기업의 종류나 기업의 뭐 펀더멘털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망하지 않는 기업,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 10년, 20년, 30년 이상 꼭 이 기업은 살아있을 것 같은 기업. 근데 뭐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죠. 뭐 삼성전자도 그럴 거고, 뭐 은행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공업이나 건설업, 그리고 보험업, 금융업이죠. 그것도 일종의.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것.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없고 그 자본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산업. 예. 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건설업이나 중공업이나 뭐 그런 대규모 산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망할 수는 있어요. 망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그 기업을 내가 분별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좋다. 예. 내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그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국내 업종 지수가 일 수도 있고 그게 해외일 수도 있고 국가가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의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그 해외 국가의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고배당 ETF가 있어요. 지수에 대한 고배당도 있고 코스피 고배당도 있고 코스닥 고배당도 있고 뭐 미국 고배당도 있고 이런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고 이렇게 계정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을 만든 걸로 뭐 미국 ETF도 좋고 한국 그 코스피 ETF도 좋고 코스닥 ETF도 좋고 한 주만 사보세요. 예, 저를 믿고 한 주만 사보세요. 예, 물론 이제 다음 주가 너무나 두렵고 이게 진짜 와 어떻게 될지 모르겠. 당장 사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신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의 한 주 정도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지수를 사던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국가의 그 지수에 대한 그 ETF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베트남 VM30 지수가 있고 멕시코 관련된 지수가 있고 라틴 35 지수가 있고 뭐 미국 지수가 있고 뭐 중국도 CSI가 있고 CSI 300 지수가 있어요. 그런 다 ETF로 있는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꾸준히 계속 제가 기록했던 매매했던 매매 업종들, 매매 지수들에 대해서 계속 영상 후반부에 그 종목들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런 공개를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돼요. 대신에 업종 ETF 말고
지수 ETF를 투자하시는 것을 처음 투자하실 때 하신다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장기 투자로 봤을 때 당장 뭐 한 달, 뭐 1년 이렇게 수익은 볼 수 없을지라도 꾸준히 내가 적립식으로 저축하든지 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국가의 ETF를 매수를 하시는 게 망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런 그 ETF에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똑같은 그 ETF가 여러 개가 있다면 저는 수수료가 가장 작은 걸로 하거든요. 어차피 내가 장기 투자할 거고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매매하는 순간 매매 수익률이 그 매매 수수료가 없어요. 증권사의 수수료는 모르겠는데 그 세금이 없어요. ETF는. 왜냐면 그 세금을 반영해서 그 주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매매하신 종목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그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예. 요즘에 영상에 댓글이 없어서 뭐 댓글을 뭐 언급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저의 구독자님과 시청자님이라고 생각하고 댓글 한 번만 좀, 예, 좀 써달라고 예, 간곡하게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적이 돼도 좋고 칭찬이 돼도 좋으니까 예, 댓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예, 다음 한 주가 정말 두렵지만 어쨌든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할 거다.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진화하니까 우리가 독감 주사 맞고 독감 바이러스가 계속 성행하는 것처럼 바이러스는 진화할 거지만 그 퍼지는 그 전파 속도가 높은 만큼, 전파력이 높은 만큼 치사율은 낮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니까 국민 대다수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 씻기 생활을 하고, 지금 되게 한국은 엄청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도 되게 많이 맞으시고 의료 관련된 것도 되게 잘 인프라가 되어 있으니까 고생하시는 의료진 분들에게 정말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그런 것을 보답하듯이 저희도 그런 개인 위생과 건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좋아질 거다. 이걸 코로나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는 걸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움츠러들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한국이 이번 주에 금리를 인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니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하는 와중에 금리를 올려? 와, 그럼 어떡해? 빚져서 지금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 뭐 빚져서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 많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지고 있고 OECD 국가 중에 뭐 상위권에 속하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지금 올라갔다. 그리고 뭐 재봉쇄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순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 된다면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서민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런 압박감이 하우스 푸어와 경제 순환을 더 되지 않게, 경색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똑같이 또 서민이 또 살기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나. 어떻게 되든지 서민이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가진 사람들은 조금 더 이런 권리를 더 누리게 될 것이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 한 주가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렵고, 예,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거꾸로
근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금요일 기준, 토요일 기준인가요? 이게 68.15달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80달러까지 갔고, 뭐 70달러대에서 있다가 갑자기 78달러 뭐 이렇게 있다가 68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재봉쇄로 인한 유가의 수요가 적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지는데, 저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뭐 기름값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뭐 원유로 인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원가가 내려가는 개념이 돼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는 더 좋은 영향력이 끼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가 봉쇄로 인해서 유가가 막 40달러 막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유류에 붙는 세금까지 감면해주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유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좋다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근데 워낙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게 악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업한테는 또 좋단 말이에요. 원가가 좀 내려간다는 건 거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또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요? 그 화상회의 관련된 기업인 뭐 줌 커뮤니케이션인가요? 여기도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꾸로 지금까지 엄청 하락했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 지수 ETF가 엄청 상승을 했어요. 소외받았던, 어떻게 보면 그건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상승을 하게 됐어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런 걸 또 한번 느끼는 한 주입니다. 그리고 FUD 페드 의장이 제롬 파월이 연임을 하였고요. 이래서 계속 그 테이퍼링 자체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그런 기간과, 그리고 제롬 파월이 여지까지 내세웠던 그런 방향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시기, 테이퍼링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양,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꾸준히 지금처럼 될 것이다. 원래는 조금 더 빨리 변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방향을 세게 바꾸려고 하면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어야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그대로 간다는 거는 기존에 계속 가지고 왔던 패턴을 꾸준히 앞으로 가져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증권가에서는 그 금리를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는,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살고를 전혀 뭐 그런 거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움직인다는 건 진짜 무슨 생물처럼 기가 막히게 돈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 자체도 어떻게 보면 돈을 따라서 또 증시가 딱 막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을까요? 이게 코로나 사태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파월이 금리를 상승하게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테이퍼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그 연임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금리가 1%로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미국 그 은행 페드, 그 페드의 의장이 누가 되느냐도 우리는 참 이렇게 신중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시장 안에서 살고 있네요. 어쨌든 증시는 투자하는 투자 자산의 가치는 항상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기 때마다 다르고, 그 이유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이익과 각자의 그런 노력과 각자의 분석과 예측이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결과로 됐을 때 또 다음 단계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들을 사람들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 다르고 유기체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그렇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투자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다는 거. 제가 첫 영상은 아니죠. 최근에 투자를 하게 되는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자. 주가의 하락은 언제나 기회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위생 잘 지키시고, 다음은 매매 기록과, 또 오늘은 월 말로서 제가 투자 비중 탑10 원래 공개하는 날인데요. 탑10 하니까 별로 양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탑12, 탑 20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러시아, 차이나, 라틴 35, 2차전지 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보험, 맘스터치, 코리안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 매도는 글로벌 럭셔리 S&P, 미국 나스닥 100, 200 IT, 게임 테마, 반도체, 미디어 컨텐츠, 동서, 한국토지신탁, 이렇게 매도를 하였고요. 수익률, 코스피는 2936.44, 전주 대비 마이너스 1.16%, 코스닥은 1005.89, 전주 대비 마이너스 3.46%, 저는 누적 수익률 12.8%로 전주 대비 마이너스 1.73%, 그리고 현금 비율은 31.47%입니다. 전주 대비 마이너스 4.12% 줄어들었고요. 현금 비율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또 줄어들고, 코스피도 줄어들고, 코스닥도 줄어들고, 이거 아주 그냥 거지 같은 한 주가 됐죠. 다음 한 주가 더 무섭긴 하지만, 지난 한 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락은 기회입니다. 하락할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이렇게 한 주간 투자 수익률 알아봤고요. 11월 28일 기준 투자 비중 탑 20 종목입니다. KTNG, 차이나, 라틴, 러시아, ESG 우수기업, 한국가스공사, 코리안리, S&P 아시아 탑 550, 보험, 한국항공우주, 미국 S&P 500 선물 인버스, 한국공항 500 5대 그룹주, 맘스터치, 동업 융복합 산업, 신흥국 수출주, 경기소비재,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KB스타 200 에너지화학, 요렇게가 탑 20이고요. 매수했던 거 보면 차이나, 라틴, 러시아, 코리안리, 요런 것들이 지금 탑에 올라갔잖아요. 이게 보면 지난주에 매수했던 종목들이 탑 20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매수했던 종목이 탑 20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부분 골고루 종목을 갖고 있고 지난주에 많이 그러니까 매수했던 매수 금액이 많다라는 얘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100 정도 매수를 했다면 이번에는 150, 200 정도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현금 비중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락하면 할수록. 근데 단 하루 하락했다고 모든 걸 다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하락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높인 거지 왕창 샀다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조금 투자 비중을 높였더니 투자 비중을 조금 높인 게 다 탑 20 안에 좀 많이 들어가요. 이 얘기는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종목을.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들고 있고 여기서 상승하면 매도하고 하락하면 매수하는 겁니다. 하락하면 매수를 해서 다시 평균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이 다시 상승하면 매도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특정 시점을 뭐 3등분 해갖고 매수하고 특정 시점을 또 3등분 해갖고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이의 차익을 다 자기가 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꾸준한 매매 수익을 노리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투자들은 꾸준한 매매 수익을 위한 그런 목표로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한 종목 한번 사보라고 지수를 그 한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의 그 가격이 등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제가 조금 볼 겁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고 이렇게 보고 영상에서도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리뷰를 좀 더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를 좀 같이 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뭐 해서 그렇게 영상을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주간 매매 얘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 한 주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게 될지 그리고 다음 한 주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지 항상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시기가 돼서 참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야 또
상승하는 시기가 오죠. 그죠? 2020년 3월 달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다들 상승하는 장을 좀 보려면 근데 지금 되게 안 좋아요. 네. 시장 상황은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는 멈출 수가 없어요. 투자는 해야 됩니다. 네.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 노동으로만 벌 수 없는 미래의 그런 노후 대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는 꼭 해야 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는 꼭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간 투자 잘 해보시고요. 매매했던 종목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끄고 안녕. 11월 26일 주간 매매일기 하나 둘 셋